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강병진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분당에 사시는 분인데요. 띄엄띄엄 고고TV를 아마 시청하셨나 봐요. 그 강병진님이 10만 원 이상의 후원을 해주셨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에 하는 후원하시는 분인데요.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제가 전번에 강병진님이 댓글을 한번 다시길래 한 열흘 전인가 분당에 사신다 그래서 저도 고고티브의 여명도 분당인입니다. 분당에서 한 20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분당 강남인이 한번 소주자리를 마련해 보시라 하고 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솔직히 그런 거 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그거를 공고를 하고 그런데 제가 6월 7일 8일인가가 아마 제가 고고티브가 개설한 지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전 1년 동안에 한 2, 30만 원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고고티브를 개설하고 4, 5개월 만에 한 5개월 만에 5만 명을 돌파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지금 제가 보수 우파를 계획해야 되고 이제 총선 몇 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부터는 10월 11월부터는 중도 확장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파 자유우파만 외쳐서는 안 된다 하고 또 올해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 첫 번째는 유승민의 바른미래당을 갖다가 통합당에 흡수시켜야 되고 그다음 안철수를 미래통합당에 들어오게 해야 되고 또 김종인 대표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우파 플러스 우파 보수 플러스 중도 이렇게 해야지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고 줄기차게 방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유튜버하고 달리 친박 진박을 제가 친박 진박 분들을 제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존경하는데 그래가지고 총선을 이길 수가 없다. 일반 유튜버 정치 유튜버 같이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널다가 구독자 수가 늘다가 줄다가 그랬어요. 그래 4.15 총선 당일날까지는 한 9만 3천 명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6, 7천 명이 빠져 있습니다. 구독자가. 그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방송이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국민을 설득 못하고 2022년 대선 때도 역시 우리는 필패할 것이다 하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 중도 플러스 진보적인 개혁적인 진보층까지 끌어안아야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희망을 갖고 하는 방송이다. 이렇게 방송하고 있다 보니까 구독자 수도 지금 줄고 있고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조회수도 뭐 1,000명 이하로 떨어지고 지금 이러고 있죠. 지금 모든 그 방송들이 그래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방송들은 조회수가 올라가고 수익도 빵빵하고 하던데 그렇지 않은 방송들은 지금 조회수가 100명 단위, 1000명 단위뿐이 안 됩니다. 과거에 몇만 명, 몇십만 나오던 것이. 근데 그거 TV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돈을 벌려 했던 방송도 아니고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정권을 찾아오자, 빼앗긴 들을 찾아오자 하는 방송이므로 그래서 제가 한 1년쯤 되면 2, 30만이 구독자는 될 것이다. 최소한 20만 원 될 것이다 하는데 10만 가다가 4.15 총선 이후에 제가 부정선거를 부정해버리니까 급격하게 지금 조회수가 떨어지고 구독자 수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그동안 제가 이제 10만 원 자율구독료 만 원대 내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10만 원 정도 매달 10만 원 또는 그 이상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한 10여 명이 돼요.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내시다 안 내시다 내시다 안 내시다 그러는데 사이로 총선 이후는 한두 명, 두세 명만 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TV가 6월 중순겸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까 하니 고고TV 그 게시판이나 채널에 들어가면 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후원하신 분들, 몇 달 후원하시다 안 하신 분들도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고TV는 소통 방송입니다. 욕하고 이상한 댓글은 싹 지워버리는데 소통 방송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 또는 10만 원씩 꾸준히 내시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그 돈을 받아 생활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을 뺏어오자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댓글을 다시든지 게시판에 가서 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gmail이에요. gmail djtex474 gmail.com입니다. djtex474 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한 10여 명은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후원하신 분들. 그래 서울 분당권이니까 강남에서 아마 내가 자리를 마련할 거예요. 10여 명은 돼야지 제가 나가죠. 그리고 또 저희들도 이야기할 거리가 있고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몇 번 공지를 할 거예요. 오늘 김종인 비대위장이 취임을 했죠. 미래통합당이 참패하고 43일 만에 미래통합당 야권은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야당이 체제를 정비했다. 이제 발전한다. 이런 거죠. 오늘 그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가 뭐 저는 충분히 예상을 했고 자칭 우파라 그러고 보수라는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발언이 몇 개 나왔어요. 그죠? 그게 놀라지 마라. 진영 논리를 거부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놀라지 마라. 진영론은 없다. 앞으로 진영은 없다. 이런 게 선언해 버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김종인 씨가 한 말은 꼰대 정당을 벗어나겠다. 꼰대 정당을 벗어나고 기존의 우파 보수를 갖다가 거부하겠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을 통틀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실용 정당으로 가겠다. 생활 정치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실용 정당을 하겠다. 생활 정치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초두에 강병진 씨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나요? 하여튼 강병진 씨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뭐 저도 그렇고 또 이현주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를 참 명석하게 방송을 했어요. 제가 유튜브 들어오기 전에 이현주 방송을 몇 번 봤어요. 그죠? 다른 방송은 안 봅니다. 그 쓰레기들이라서.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다. 세대가 바뀌었다. 시대와 세대가 바뀌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총선 전에 나왔던 구호예요. 문재인 이후에 그 독재가 탄생하면서 외치던 구호인데 김종인 씨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야당 미래통합당의 정강과 정책부터 시대 정신에 맞게 바꾸겠다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보수 자유우파를 강조하면 안 된다. 보수 자유우파를 강조하면 안 된다. 이거는 진영 싸움을 탈피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만이 대선 승리다. 새 정책을 내놓을 텐데 놀라지 마라. 경제민주화 정책처럼 깜짝 놀랄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데요. 보수 자유우파 강조하면 안 된다. 이 자유우파를 강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아마 유튜버 세력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자유면 자유고 우파면 우파지. 진보 좌파나 보수 우파나 다 자유를 강조해요. 그냥 보수 우파 했으면 됐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우파를 강조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문재인 정권 독재하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를 달라 이런 건데 이 프레임이 안 먹힌다는 거죠. 제 방송을 쭉 들으시면 자유우파란 말을 안 써요. 우파 그러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진보층이라는 것이 원래 자유, 평등, 배분적 분배, 평균적 분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우파, 이승만도 보수 정권이요, 박정희도 보수 정권이라고 한다는 그 우파들이 박정희는 보수 정권이 아니에요. 진보 정권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억압했다는 게 우리는 인식이 돼 있죠. 일반 국민들한테는 우리 우파한테는 안 그래도. 그러니까 자유우파를 들어가는 순간 진보 프레임에 말려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보통 분이 아니시라고. 이게 그냥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아이씨 자유우파 쓰지 말래. 보수 쓰지 말래. 그럼 뭐를 쓰냐 이런 말을 하죠. 쓰면 돼요. 우리는 보수 우파란 말을 쓰되 지금 진영을 갖다가 우리가 깰려 그러면은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보수 우파 플러스 중도 플러스 개혁적인 진보까지 끌어들어와야 된다. 그럼 뭐가 됩니까? 제 논리를 갖다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되죠? 그러면은 진영을 깨려면은 보수, 중도, 진보, 개혁성까지 다 갖고 와야 되는데 우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정치, 실천정치,
실용 정치로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어? 그리고 또 오늘 이 사람이 한 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보수 정권에서 실용 정치, 실천 정치, 생활 정치로 간 사람이 누구냐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자랑하는 우파 보수가 이승만 대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런 식이잖아요. 진보적이었고 실용 정치였고 그 다음에 대안 정치였고 실천 정치였고 그런 프레임을 안 가진 정부가 어디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서는 제가 말을 하고 있면은 몇 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이후에 박정희 정신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이 사람들이 중도 보수였고 중도 실용 정치였어요. 박정희 시대까지는 중도 진보 보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진보 보수가 나온 게 노무현이가 프레임을 걸고 나왔고 우리가 거기서 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실용 정치, 실천 정치, 생활 정치, 보수 중도 진영을 안 한다 하는 게 바로 이명박이가 불과 10년 전에 했던 정치입니다. 이명박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이 칭찬받을 것도 있고 비판받을 것도 있어요. 근데 이명박이나 박정희나 김영삼이는 칭찬받을 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김종인 대표가 오세훈이가 오늘 김종인 대표가 특강에 있었단 말이에요. 낙선자 당선자를 대상으로서 비공개 특강을 했는데 여기서 낙선자 당선자를 보고 비공개 특강을 한 거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낙선자도 그렇고 당선자도 그렇고 미래통합당 야권의 자산이다 하고 김종인 씨가 낙선자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도 그 특강을 듣고 있는데 오세훈 앞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바보 같은 짓이었다. 10년 전인데 저도 그 당시에 반대를 했죠. 무상급식을 반대를 했어요. 저도. 근데 점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무상급식을 지금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초중고 생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복지를 하는 건 맞아요. 복지를 확대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국가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앞뒤 못 가리고 무작위로 그냥 막가파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하니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말씀에 수긍한다. 복지 패러다임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하고 지금 현재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무슨 급식 반대는 자기가 잘못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을 구성하게 되죠. 비대위원을 9명을 구성하게 되는데 청년하고 여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앞에 그 모임 관련을 한 6분 정도 했으니까요. 지금 형성 7분뿐이 아니라 3분만 더 방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말이죠. 보수, 자유우파, 더 강조하지 마라. 중도라는 말도 쓰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죠? 정치 패러다임의 진영 논리를 엎어버리겠다.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이때까지 진보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계속 10년 동안 패했다. 그 다음에 뭐냐? 이 진영 논리를 엎어버리겠다는 말은 뭐냐?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겠다.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응?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마라. 정책 개발만이 살 길이고 깜짝 놀라마는 정책 개발 기능을 되살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기본소득제가 많이 나오죠. 언젠가는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오는데 재정 문제니까 언제 얼마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기본소득제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죠?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좀 했고 나이 드신 분한테 기초생활자금 노령연금인가? 노령 20만 원, 30만 원씩 주고 그죠? 그다음에 애들한테 3세부터 태어나면 얼마 주고 3세부터 학교 졸업할 때까지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고 그런 게 기본소득제 일환이거든요. 이런 걸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하든가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기본소득주의 말만 안 그렇지. 무상복지가. 그걸 정리할 때가 됐다. 이런 말이고 기존의 보수 진영이나 통합당이 주장해왔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젠다를 던지겠다는 말로 들려요.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죠. 저도 방송을 계속하고.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의 참패운이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언론이라든가 학자들이라든가 그리고 그 아주 세기가 강한 예리한 정치평론가들이 몇 명 있어요. 박승민 같은 애들. 종편에 나오는 그런 떨거지들 말고 종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고 엄청난 변화를 시켜야지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시대는 바뀌었고 세대는 바뀌었고 그죠? 그래서 국민을 보수냐 진보냐고 이념으로 나누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보수 우파 방송이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우파 보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계속 보시면 알아요. 고고TV를. 그렇게 간단한 사람 아니에요. 고고TV가. 그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 4.15 총선 지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파를 외치지 말라. 자유우파를 외치지 말라. 국민을 섬기고 국민한테 들어가라면 그 말만 하라 했는데 자유우파 하다가 폭망을 해버렸지. 중도라는 말도 쓰지 마라. 중도라는 말도 쓰지 마라. 정당은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불평등과 비민주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하고 김종인 씨가 일가를 하는데 그죠? 지금 현재 뭐죠?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저 같은 사람이 방송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물리치고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저 악랄한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강건하게 되고 발전하고 국민이 편안해진다 이런 방송이고 지금 요번에 김종인 씨 비대위도 그렇게 출범하는 건데 그러면은 문재인의 실책과 그죠? 문재인의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인 거에 대한 우리는 반문재인으로 가면 된다. 그죠?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 팩트가 두 개가 뭐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는 경제 대참사고 두 번째는 비도덕, 비양심, 비정의적인 정권이다. 그것만 우리가 어젠다를 선점하면 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사칭 돈벌이 우파 유튜버들이 하도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게 꼭 그 사람들이 댓글로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댓글 들어가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상한 거야. 저 사람들이 무슨 보수야. 저 사람들은 무슨 우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응? 그래 이제 오세훈을 갖다가 면전에서 오세훈이 너가 무상급식을 갖다 반대한 건 잘못됐다 이 말이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오세훈 당신을 지켜보겠다. 또 두 번째는 이제는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패러다임에 무조건 반대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오세훈이도 그 말을 듣고 김종인 씨가 그래요. 이건희 아들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느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한 건 참 바보 같다. 그리고 오세훈이가 그 말을 듣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저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생각이 변했다. 내 생각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다르지 않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걱정 마시라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말씀드렸다. 4차 혁명인데 시대인데 지금 산업 생태계도 바뀌고 인간 문화 생태계도 바뀌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변화가 올 거예요. 보면은 뭐 대충적으로 보면은 택배라든가 그 언택트 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발전한다 그러는데 그 외로 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변화될 게.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시대인데 기본소득을 주장할 정도로 지금 변화가 오고 있다. 그래서 오세훈이는 적대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이 나한테 적대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복지 패러다운도 바뀌고 통합당도 변해야 되므로 받아들인다. 이 함축성이 있어요. 오세훈 잘해봐 이런 말도 있어요. 여기에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갔는지 모르겠어 저는 솔직히.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비대위원이 나오죠. 청년과 여성을 전면에 배치하는데 이 비대위원을 보면 어떤 인식을 받느냐 하면은 저는 이 사람들이 거의 중도적인 개혁적인 입장이다. 중도 개혁적인 정치인이다. 뭐 정치인까지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싱겁다 하는 걸 느끼죠. 보통 우파 보수 방송을 듣는 사람은 투쟁, 어이, 우파 이러잖아요. 그런 색채를 싹 빼버렸다.
그죠? 김미애 같은 경우가 김웅일을 대신에 들어왔고 이준석인 자기가 안 한다 그랬으니까 안 한다고 고사했잖아요. 이거죠. 자기는 실무를 보겠다. 비대 내가 뭐 내 직업이 비대위원장이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준석이는 자기 후배들 김재섭이라든가 정운석이를 갖다가 추천하면서 빠졌을 것이다 하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김병민이라는 애가 왔다. 김병민이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 얘가. 어? 그다음 김미애 같은 경우가 왔고 김현아가 왔고 이게 김연아나 김미애나 성일종이나 재선도 성일종이가 왔죠. 중초 성일종도 똑똑해요. 이 사람들도 우파를 그렇게 그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계획적인 성향을 갖고 농구가 확실한 사람들이죠. 김미애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우파 그 부류가 아니에요. 제가 김미애에 대해서 한 방송했죠. 계획적인 보수 주자예요. 김미애가. 그래 김미애, 김병민이, 김재섭이, 정원석이, 성일종이가 왔다. 이렇게 되고 그 주호영이는 당연히 왔고 그리고 오늘 이게 김종인 비대위장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됐죠. 거의 한 시간만 일사천리로 갔다. 그 조경태가 얼마나 반대했어요. 조경태는 그 뭐 하려고 그랬죠. 당대표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조혜진이는 유승민의 꼬봉이니까 그죠? 한번 유승민을 갖다가 대입시켜서 한번 박아버리는데 완전히 깨꼴락됐고 홍준표라는 사람은 말도 안 나왔고 한 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박수로 투표도 안 하고 다 통과되고 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결도 박수로 미래한국당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한국당의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안 왔으면은 미래한국당은 한국당하고 아니 미래통합당하고 통합 안 했을 거예요. 왜? 그 미래한국당을 공천을 주도한 게 누구냐? 원유철이는 황교안의 지령을 받아서 갖고 황교안이 재계의 발판으로 마련하려고 그랬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미래한국당에 인재가 꽤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뭐 조수진이라든가 또는 뭐 허은하라든가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빨리 이거 미래통합당에 해가지고 이미지도 바꾸고 또 미래통합당 입도 돼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미래통합당이 다행히 진영을 감춰가지고 우리 보수 우파나 반문재인 세력이 이제 진영을 이제 갖춘 거예요. 이제 갖췄으니까 희망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거예요. 보시면 아시면 고고TV는 기존 유튜브, 대형 유튜브 신혜한수, 이봉규, 가세연, 조갑재, 또 뭐 있어? 펜앤마이커 그쪽 애들은 친박, 진박을 중심으로 기존의 강성 우파를 중심으로 방송을 해가지고 조회수 올리고 수익 올리고 후원금 받는 데예요. 저는 항상 중간적인 입장에서 미래통합당만 이기면 돼 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몇백 명이 안 봐도 몇 개월 후에는 다시 옛날 그 몇천 명이 보고 몇만 명이 보고 이렇게 될 것이다. 최소한 연말 가면 그 정도는 될 것이다 하고 있으니까 고고TV를 구독하시고 후원하신 분들은 꾸준히 보시고 같이 갑시다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